네, 안녕하십니까. 토겐스탁의 김보스타입니다. 자, 지금 가장 핫한 이슈와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저희 방송에서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또 함께 해주시는 이 증권 전문가님들 그리고 해외 선물 전문가님들과 함께 가장 좋은 투자 전략,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인데 G3 종목 회담을 하는 날이죠. 자, G3 종목 회담에서는요, 저 포함해서 총 3명의 전문가분들이 각자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고요. 그 종목을 추천해서 계속 포트폴리오에 편입할지 말지 결정한 다음에 계속 수익률을 알아보는 그런 리얼 종목 대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겐스탁에는 다양한 참여 방법들이 있는데요. 종목 상담, 투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1654-9188 02-1654-9188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바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게 문자로 보내는 게 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바로 접수된 즉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 토겐스탁을 검색하시면 상담 게시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종목 상담을 또 해드리니까요. 거기에도 종목을 많이 올려주시면, 고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통 메신저에 토겐스탁 별톡방을 또 검색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면 국내 주식, 해외 선물까지 해서 실시간 투자 가이드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지금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이나 퀴즈 이벤트를 맞춰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해외 선물, 기초 교육 VOD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퀴즈 이벤트 정답자 3분에게는 저희가 토겐스탁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에게는 저희가 기프트콘 1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아주 간단합니다. 문제가 짧아요. 네, 짧은데 일단 문제를 한번 보시죠. 뽀로로 컨텐츠로 중국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진출하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한 제약사는 어딜까요? 라는 게 질문입니다. 자, 문제인데요. 자, 1번 KM제약, 2번 유엔젤, 3번 셀트리온입니다. 자, 여기서 좀 힌트를 드리자면 뽀로로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있죠. 그 펭귄의 1대, 2대, 3대가 있는데 1대가 둘리고 2대가 뽀로로, 3대가 펭수라고 해요. 펭수 관련주가 하나 있죠. 펭수 관련주는 당연히 오답이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아주 힌트를 자세히 드렸습니다. 글자 수가 제일 많은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을 아신 분은 샵 3989로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토겐스탁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퀴즈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지금부터 바로 리얼 종목 대결, 저 포함해서 총 3분의 스타디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소개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3 종목회담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요, 프로핏스타님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왼쪽에는 김태형 대표님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시장이 시종일관 미중 무역 협상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네네. 어제는 중국이 살짝 뭔가 양보하는 듯한 제스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살짝 양보하는 제스처를 또 해주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냥 사기가 춘천에 있습니다. 지금 춘천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사기는 그것 때문에 춘천한 것 같지 않은데 지수가 급등해가지고 네네. 지수가 신고가를 랠리를 펼치니까 또 어김없이 트위터도 알려주셨는데, 자, 지금 시장에서 자, 더 갈까요? 우리나라만 안 가고 있다가 지금 가는 건데 프로피스타님 봤을 때는 앞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갈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말고. 예, 미증시 같은 경우 좀 더 갈 거다 보고, 이제 미중 무역 1단계 합의에 대해서도 연내 이제 되냐 안 되냐 그 부분보다는 이제 조금 시장에서 이제 주요 이슈는 1단계가 된다 한들 2단계가 힘들 것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이제 다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단계는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이 선거에 따라서 아마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 쪽에서는 2단계 합의는
뭐라고 할까요? 2단계 합의는 쉽게 해주지 않을 거다. 최대한 관망 후에 할 거다. 근데 이게 1단계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2단계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중무역 협상이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판이 깨지지 않는 한 조금 이제 제한적일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주도 업종이 약간 없는 가운데서 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 또는 우리 이제 정치인 테마주들 이쪽으로만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건전하게 수급이 들어가지고 건전하게 증시가 올라가 주려면은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이 조금 수산매식으로 좀 돌아가 줘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이쪽 종목군들은 약간 약세장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급등주들이죠. 그죠? 제약바이오나 우리 뭐 정치인 테마주는 급등주인데 이쪽 위주로만 수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너무 희망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런 국내 증시 상황에서 제가 하나 지금 특징적인 재밌는 부분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선물 매매하시면은 이게 상당히 거부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왼쪽은 국내 선물 지수 차트고요. 오른쪽은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비슷하겠죠.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꼭 이렇게 우리가 국내 증시가 주도 업종이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국내 선물 쪽으로도 어느 정도 본인 투자금의 100%를 절대 하셔서는 안 되죠. 선물이 조금 더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사자성어로 프로피스 그렇죠, 스타일이 예. 사자성어 만든 게 있잖아요. 주육선사. 예. 사자성어입니다. 주육선사. 그 주식- 땡땡에 검색하면 네. 주식선사 치면은 프로피스 예. 스타일이 나오시나요? 아, 맞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주식에 한 60% 정도 비중 두시고 네. 선물에 40% 정도 비중 두셔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국내 증시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내 대형주들은 약간 매수로 베팅을 해놓으시고 국내 선물은 매도로 베팅을 해놓으시면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지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증시가 빠르게 못 올라가 줄 때 국내 증시에만 매몰돼 있지 말자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예, 사실은 최근에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어느 이슈가 하나 딱 나오면 우르르 그렇죠. 우르르 그 다음 날 또 폭락. 약간 이런 식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약간 꼭지를 잡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리 알지 못하는 한 그래서 그렇게 트레이딩 할 바엔 차라리 주육선사, 예, 주식선. 예, 주식 60%, 선물 40%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방법은 어떤가 하는 얘기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태형 대표님. 자, 시장이 뭐 이렇게 쉽진 않은데 요즘 시장은 사실 약간 개별주 장세이긴 한데 그래도 좀 지수적인 팁이나 종목적인 팁 이렇게 업종별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수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저도 상승에는 제한이 걸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는 결국엔 선반영이라는 단어를 지금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선반영.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 이야기 거의 1년 반, 2년 가까이 끌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1단계 무역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예전만큼의 폭발적인 상승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고요. 사실 어제 미국의 이 나스닥 지수가 역사상 또 신고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 홍콩 항생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보다는 조정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반영을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겠고요. 지난주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일단 저도 굉장히 공포를 좀 느꼈었는데 일단 그중에 가장 큰 포인트는 외국인의 수급 주체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일단 뭐 리밸런싱 문제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뭐 증시의 문제, 뭐 환율의 문제라기보다는 MSCI라고 하는 이 외국인 포트폴리오 이 비중 조절 때문에 어느 정도 빠져나간 물량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오늘 끝났죠. 오늘 끝났죠. 네, 오늘 끝났기 때문에 본 게임은 내일부터 시작이 될 거고 내일부터.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업종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올랐던 게 바로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이 강력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MSCI 비중 포트폴리오가 끝난 우리 시장 결국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앞선 프로피스타님께서 말씀하신 주육선사 이거를 우리가 좀 한번 동의하시는 이제는 건가요? 고심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 초록색 내땡땡에 검색하면 주육선사 검색하면 프로피스타님 김태형 대표님 나오나요? 열심히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장 코멘트를 더 드리고 싶은데 이제 상담이 우르르 들어왔기 때문에 상담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동성제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제가 동성제약에 대해서 이 방송에서 한 여러 번 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제약을 들고 계신 분 있으니 동성제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51님께서 동성제약 매수가가 18,100원이에요. 18,100원, 비중 20%입니다. 앞으로 전망 그리고 매도가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 상담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동성제약
제가 동성제약을 왜 얘기를 많이 했냐면요. 제가 동성제약을 좀 이렇게 얘기하면 동성제약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엄연한 팩트예요. 팩트. 동성제약 대주주님께서 주가 조작을 하셔가지고 진짜로 이거 최종 판결도 여러 번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이제 주가 조작 대주주가 주가 조작하는 종목은 하지 말자 약간 이런 주의인데 동성제약 올라가는 패턴들이 갑자기 급등 조정, 급등 제자리 반복이 돼. 급등할 때마다 뭔가 이슈가 기업 쪽 경영진에서 뭔가 나와요. 뭔가 한다. 바이오 쪽으로 뭔가 한다. 뭐 췌장암 한다. 그 다음에 뭐 발모제 한다. 뭐 언제 되지? 도대체? 약간 이런 생각 하는데 전 약간 그런 생각인데 먼저 김태형 대표님 네. 동성제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거는 이미 저희 김 박사님께서 예전에 저도 이제 몇 번 들었는데요. 18,000원에 들고 계신 분 뭐 매수 가격이 그렇게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손절. 싶습니다. 전 또 손절 의견 아니에요. 네, 제약바이오 사실 동성제약은 아니더라도 네.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죠. 예. 시장 제약바이오가 이끌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성제약 지금 굳이 이렇게 노이즈가 발생되고 있는 기업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는 숨어있는 진주를 좀 찾아서 투자를 하신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차라리 이야기. 매수가랑 별로 차이 없으니까 그쵸. 가볍게 빠져나와서 다른 종목 쪽이 좀 더 낫다. 오늘 방송을 네. 끝까지 들으시면 이 대체 종목을 또 하나 네.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한번- 선택을 해주신다면. 네, 우리 구하나 오하나님 끝까지 한번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프로피스타님 봤을 때 동성제약 어떠세요? 네, 동성제약 이제 뭐 모멘텀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은 다 두 분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17,000원 구간대, 17,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동성제약이 위쪽으로 그럼 다시 가격 회복이 18,000원, 19,000원 쭉쭉 치고 올라가질 수 있냐 하게 되면 한 가지 또 걸리는 부분이 신용 비율이 좀 높습니다. 거의 뭐 7%에 육박해 가는데 신용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뭐 특히나 뭐 지금 뭐 대주주가 뭐 주가 조작 혐의도 있고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이 뭐 가지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17,000원 반등 나올 때 그냥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동성제약을 얘기 드릴 때 예전에 제가 투자 창전 시간에 YOM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동성제약이 요즘에 이제 뭐 때문에 좀 그러냐면 포토론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췌장암 관련 기술이에요. 신약. 근데 조금 아리까리한 게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유명 글로벌 제약사, 유명한 나라 FDA에서 뭔가가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벨라루스에서 좀 약간 약간 유럽 끝으로 가죠. 약간 이상 유럽 끝으로 가고 이것 때문에 YOM도 한번 급등했다가 뭐 지금 뭐 그러니까 루머입니다. 정확한 팩트는 아니에요. 루머입니다. 얘기 드리지만 뭐 주가 뭐 이렇게 뭐 작전이네 뭐네 뭐 이런 얘기 많아요. 저는 이런 노이즈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로. 저 왜냐하면 아니 굳이 잘하는 기업은 굳이 이렇게 열심히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마케팅 하나 있어요. 셀리버리가 잘 하면서도 열심히 마케팅하는 기업이긴 한데 그럼 뭐 CEO님 어디 가실 때마다 맨날 다 어떻게 보면 약간 빠르게 바로바로 발표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서 신뢰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동성제약이랑 YOM은 이렇게 이상하게 뭐 이렇게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바로 얘기해야 되는데 꼭 좋은 엄청 호재성 소식만 바로바로 얘기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췌장암 관련이면 췌장암 엄청 위험한 암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동성제약이 임상 뭐 3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전임상도 안 들어갔어요. 아직 후보 물질인데 언제 할까? 예. 또 이렇게 또 하다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이거 지금 동성제하고 YOM하고 이거 관련해서 서로 이제 CCBB 가리고 판권이 누구한테 있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예전에 이랬던 기업이 딱 두 개가 있었습니다. 자, 필룩스 차트 보이시죠? 지금 차트 볼 땐 되게 좋죠? 예, 되게 좋잖아요. 근데 필룩스가 이렇게 판권에 대해서 서로 막 얘기를 할 때가 이때쯤이에요. 어떻게 됐죠? 이때 판권 얘기 나오면서 막 서로 막 CCB 붙을 때 알파홀딩스랑 CCB 붙을 때가 이때에서 주가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알파홀딩스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똑같아요. 둘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서 동성제약은 좀 하지 말자. 저는 단
매수가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니 제가 봤을 때는 매도가를 좀 알려달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제시하는 매도가는요. 11월 20일 저가 15,850원 게임이 그냥 다 손절. 올라와도 17,800원에서 다 정리.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전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의견 취합해서 얘기해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성제약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종목 하나 한번 해볼게요. 또 5311님 SK바이오랜드. 지금 이 종목은 이슈의 종목이죠. SK바이오랜드. 바이오가 많네요. 네, 매수가 24,450원 비중 10%. 손절가는 얼마로? 이렇게 문의가 주셨어요. SK바이오랜드. 자, SK바이오팜이 뇌전증 신약을 만들었는데 아무 관계없는 SK바이오랜드가 급등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태형 대표님? 일단 이거는 수급이 기업의 주인을 좀 잘못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잘못 투자를 하셨다라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요. 잘못 투자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자리에서 빨리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 고가에서 잡으셨어요? 이번에? SK바이오랜드랑 SK바이오팜이랑 전혀 연관성이 없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그 앞에 사명이 조금은 비슷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SK바이오랜드가 뭔가 바이오가 엄청나게 있다. 급등을 했고 또 사명 자체가 제약바이오에 정말 또 한쪽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은 게 되지 않았나. 예전에 유사한 현상으로 파인텍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상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또 다른 파인텍 기업에 좀 문제가 있었다가 그 상장된 파인텍의 주가가 엄청나게 곤두박질 쳤던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 하나에 일일비할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빨리 걷어들이고 지금은 발빠르게 선수환매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제약바이오 충분히 많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피스타님 봤을 때 SK바이오랜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요. 뭐 세노바메이트 이제 시판 허가 때문에 얘는 뭐 간 건데 수혜주는 SK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SK이기 때문에 지주회사죠? 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빠르게 손절하십시오. 빠른 손절이 답입니다. 네, SK바이오랜드가 사실은 이제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예. SK바이오팜이 딱 신약화가 나니까 최태형 회장님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예. 여기까지 걸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SK바이오랜드가 혹시나 만에 하나 혹시나 유통 쪽을 맡지 않을까. 근데 지금 오늘 나온 얘기는 뭐냐면 SK바이오팜에 유통 쪽이 있더라. 걔네가 있는데 굳이 SK바이오랜드에 맡길까. 요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밀렸는데 저도 비슷합니다. 의견은. 예, 손절이 저는 근데 여기서 전제를 하나 깔겠습니다. 전제를 하나 까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21,300원. 자, 21,300원을 내일 못 지키잖아요. 잘해도. 예,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 시가 자리니까 요 자리 깨지면 갭 매우로 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3401님 동진세미캠. 3401님 동진세미캠을 매수가 15,500원, 비중 20%, 목표가 손절가를 알려주세요 했어요. 김태형 대표님, 네. 동진세미캠 국산화 수혜주인데 최근에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 좋은 가격에 잘 사셨습니다. 좋은 가격. 그렇죠. 예. 좋은 가격에 잘 사셨습니다. 목표가는 뭐 22,500원 제가 한번 드려보겠고요. 네. 손절선은 일단 10,000원을 잡아드리겠는데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손절의 의미보다는 조정받을 시에 조금 차곡차곡 좀 정립해놓는다라는 의미로 매수라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결국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이 잘 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게 IT 업종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동진세미캠은 우리 또 김본사님 가장 좋아하는 국산화 수혜 네, 주의지 애국기업. 애국기업. 네.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상승력은 조금은 부족해요. 이렇게 막 엄청나게 20% 30% 급등하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모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본하고 한국 지소미아 연장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좀 좋아졌잖아요. 근데 일본 정부 하는 거 보세요. 정말 치졸하기 짝이 없어요. 진짜 같은 시간에 발표하기로 해놓고 언론에 먼저 뿌리고 나중에 발표하고 자기들이 양보 하나도 안 한 것처럼 하고 저는 한일 이게 과연 지소미아 연장이 의미가 있나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이게 과연 한일 정상회담에서 잘 풀릴 수 있을까? 국산화 수혜주는 계속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인데 우리 프로피스타님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 주시죠. 어차피 지금 시청자분께서 이제 중기적인 뷰로 보자면 김태성 대표님 말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단기적으로 보자면은 얘는 뭐 딱 보이는 선이 18,000원 후반대에서 한번 가격이 걸릴 자리거든요. 18,000원 후반대에서 가격이 걸릴 자리이기 때문에 18,000원 후반대 오시게 되면은 일정 부분 조금 수익 실현을 하시고 하시고 스탑로스 대응하시라고 하니까 많이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18,000원 후반대에서 청산을 하시고 트레이딩 스탑. 나머지 부분은 그냥 본청에서 컷대기 매수가에서. 하시면서 그렇죠. 매수가에서 컷대기 하시면서 쭉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올라왔을 생각합니다. 때 그렇게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상담입니다. 원래 상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주식 종목 상담인데 한올바이오 파마예요. 어차피 저희 포트에 있는 종목이라 제가 포트 리뷰할 때 같이 해드릴게요. 끝까지 한번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해외 선물 상담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854님,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초보자인데 오일 거래 시 유의할 점. 사실 크루드 오일은 오래된 사람도 지금 어렵더라고요. 저는. 자, 프로피스타님. 자, 크루드 오일 초보자인데 거래할 때 유의점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오일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API 수치, EIA 수치. 이게 뭐냐면 이제 원유 재고량 수치거든요. API가 그죠. 민간 예, 협회. 그렇죠. EIA가 이제 미국 에너지정보청, 정보청에서 하는 거죠. 이 수치인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이제 새벽에 발표되는 EIA. 이게 보통적으로 이제 수요일 날에서 2일 목요일 날 이제 새벽에 발표를 하는데 미국 내 이제 휴일 같은 게 끼게 되면은 약간 이제 날짜는 변경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각 증권사 HTS에서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재고 발표 날은 조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원유가 재고량이 감소하면은 값은 올라갈 거고요. 증가하면은 내려간다. 이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조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그것도 있긴 한데 전망치랑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죠. 네, 그럼 김태형 대표님 봤을 때 크루드 오일 거래할 때 유의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프로피스님께서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는 딱 집어드렸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결국엔 중동 국가 그리고 러시아 국가 뉴스에 조금 더 집중을 감사 얘기가 하면 있으니까. 집중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표도 참고하고 러시아 쪽, 중동 국가 쪽 오펙 감산에 대한 뉴스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의 윤곽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고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릴 거 지표 발표 전에 진입해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자분이시라고 미리 좀 들어가 하신다면 있지 말자. 미리 뭐 포지션 잡지 말자. 방향성을 예측해서 들어가 있으시기보다는 지표 발표가 나면 엄청나게 급변동이 일어납니다. 뭐 위로든 아래로든 엄청나게 움직이고 이제 추세가 잡히게 되는데요. 그 추세가 잡히고 난 이후에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러니 성급하게 진입부터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팁을 드리자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베이커 휴지 휘초공수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굴착 장비수인데 그 미국에다가 이제 땅 파가지고 얼마나 뚫느냐. 이렇게 굴착 장비수가 늘어나면 원유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그래프적으로 한번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오일 공급이 좀 더 이슈예요. 수요보다는 수요는 뭐 정해져 있으니까 공급이 이슈인데 공급이 최근에 석유는 유한한 자원이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점점 무한 자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남미의 가이아나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에서 갑자기 앞바다를 파보니 전 세계에서 몇 년을 쓸 수 있는 매장량이 발견이 돼가지고 여기 거 내년에 가이아나가 월 한 10만 배럴씩 할 것 같아요, 일을. 예,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유가가 이제 가다가 좀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약간 횡보적에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일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근 변동성으로는 매매하기 좀 쉽다. 그래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